술동자 윤돌이, 작두만신 윤이화, 성진황,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평생 먹고 살 재주를 주세요. 원하는 상대와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분이 시중에 파는 남근 있잖아요. 관계가 좋아지고 활발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가장 필요한 거는 합격 비방이잖아요. 초경혈, 탯줄 있잖아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라 그래요. 장사가 안 된다든지 조금 운기가 깔아앉는다든지 방석 뒤에다가 부적이나 동전, 나무를 키우라는 그 권해드린 적이 많거든요. 머리 방향을 돌려봐라. 칼이나 가위를 한번 넣고 자라. 지푸라기와 날달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큰 비방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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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내가 여기 귀신이 있을 것 같아, 혹은 여기만 보면 우리 개가 짖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공간에 지푸라기와 날달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지에다가 집 벼 같은 거를 우리가 엮어서 공간에 둡니다. 보름 정도의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걸 열었을 때 지푸라기가 썩어 있거나 아니면 검정색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날달걀을 특정 공간에 3일 정도 둔 뒤에 그 날달걀을 들어서 깨트렸을 때 달달걀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눈에 띄게 검게 물들어서 썩어 있다. 이런 경우 집안에 무언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가위 눌림이 심한 분들이 있으면 머리 방향을 돌려봐라. 그치. 현관문 방향이라면 방향을 바꾸시거나 칼이나 가위를 한번 넣고 자라.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객기가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굿이 끝나고 귀신을 다 쳐내고 깨끗해진 상태의 사람인데 네. 그때는 제가 집에서 뒤돌아서서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차 타기 전에 침 3번 뱉고 집에 가서 맑은 물 한 잔 드시고 집 가시기 전에 어디도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근데 이런 방식들은 아주 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또 객기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성묘를 해도 조상한테만 대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치. 산에는 산지기가 있고 그치. 묘에는 묘지기가 있어요. 산에 가면 산신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성묘를 갈 때는 묘의 한 귀퉁이에 과일 3가지나 포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 조상님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탈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지기에 먼저 인사를 하고 대우를 해야지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하는 상대와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분에게는 남녀 몫으로 허수아비 2개를 준비해서 각자의 사주를 허수아비에다 각각 각인을 한 후에 오색실을 사용해서 두 허수아비 팔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이라 그러죠. 손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 가운데에 제가 이제 새기는 신부적을 같이 새겨서 원하는 상대와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라는 비방도 있고요. 저는 이 사실 허수아비 인연 이 비방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확실했습니다. 남자 쪽이 절명을 한다거나 사주에 단명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마지못해 합의 비방을 붙이기도 해요. 각자 속옷에 사주 적고 청실홍실로 감아서 신당에 일단 기도로 해줘요. 그리고 운을 싣고 그러고서 부부가 들어갈 신혼 집에 좋은 날 길을 택해서 미리 갖다 놓고 원앙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 원앙으로 패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드리죠. 결혼 후에야말로 바람기 잡는 비방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중에 파는 남근 있잖아요. 신랑의 사주를 적고 백사장에 고운 모래 있잖아요. 그걸 한 움큼 가져와서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아요. 그 난근하고 같이 빨간 보자기나 이런 데 조그만하게 해서 우리 신령님 그 천 있잖아요. 그걸 조금 잘라가지고 거기다 돌돌돌 말아서 신혼 예단 이불 속에 숨겨놔요. 실제로 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정기가 죽었더라고요. 아니면 내연녀와 떼어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여자 속옷에 내연녀의 사주를 적고 동태에 쇠고기를 말아서 그 여자 집 방향 쪽으로 묻으면 이 동태가 썩는다 하더라고요. 생선과 육고기는 서로 극과 극이니까 생선은 상하면서 이 냄새가 나서 좀 내연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다고. 만약 권태기가 오고 바람인 듯 바람 아닌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상담자 본인 속옷을 준비해서 애인의 속옷을 보관하는 공간에 몰래
자기 속옷을 안 보이는 곳에 몰래 놓고 오는 비방이에요.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활발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난 배우자 사진이 있으면 그 얼굴 방향 그거를 놓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그거를 바깥에 나가 있는 남편의 마음을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비방이 있거든요. 저는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 사용해서 상대방의 좀 속옷 함께 돌돌 말아서 땅에 묻어요. 그러면 땅 속으로 이렇게 그치, 올라오지 들어가니까. 못하니까 그 그러면 얘기는 마음을 들은 좀 잡아두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비방에서 이제 성생활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남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침실에 이제 뭘 두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신명에서 약 처방을 주실 때가 있고요. 정말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잠을 어떻게 자는지를 일단 봐요. 그럼 거진 보면은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한 사람은 아이 방에서 자고 베개 등 돌리고 자고 이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했을 때에는 둘이 같이 자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거사를 치르게 돼요. 둘이 붙게 되면 그러면 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부적이나 비방체를 가지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생식기,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생식기,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경몽, 금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보관을 한다든지 뭐 숨겨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비방하는 방법도 네, 있다고들 합니다. 이혼을 원하셨어요. 신발장에 있는 상대의 신발에 오래된 재단집에 가위, 옛날 양장점 이런 데서 쓰던 재단 가위를 상대방 신발에 이렇게 돌아오지 말라고 올려만 놔도 또 비방이 먹힐 때는 먹히더라고요. 좋게 이혼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학생 때는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비방을 해주잖아요. 아이들 나이 수만큼 또 파떡해서 수수떡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부뚜막에 올려놓고 수시로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뭐 나쁜 것만 조금 제거해주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학생들에게 비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적 비방을 할 때 직접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지니게 하지 않아요. 책상 밑에 몰래 붙여주거나 초에 직접 부적을 이렇게 그려놓고 법당에서 빌어주고 부적 없이도 책상을 뭐 동쪽으로 두어준다거나 방의 인테리어를 아이하고 맞는 색깔, 밝은 환경을 만들어서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에 맞는 컬러나 띠로 또 시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주머니에 이제 특별한 걸 넣어가지고 하는데요. 요즘 태어난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탯줄 있잖아요. 탯줄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갖다 놓으면 시험 볼 때 싸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혀를 좀 모아 놔뒀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비방을 해서 저는 가져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베네 쪼고리 아이들 거 잘 놔뒀다가 아이 시험 보러 갈 때 잘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시험 보게 한 적도 있어요. 베네 쪼고리를 이제 일반 우리 그 굿할 때 쓰는 조그마한 오색이랑 색동을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베네 이제 저고리를 조그마한 함에다가 같이 넣어놓고 아이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중요한 면접을 앞둔다거나 이랬을 때 도자기나 신문지에 같이 싸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주죠. 저는 이직이나 승진을 바라는 분들에게 나무를 키우라는 그 권해드린 적이 많거든요. 자기보다도 훤칠하게 큰 것을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출세에 방해가 되는데 적당한 거의 크기를 갖다 놓으면은 출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돈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관엽식물 같은 거, 방에도 조금 두시는 것도 좋고 신발장에도 약간 2개 정도는 두면 좋고 거실에도 좀 있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출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흙을 이용해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선대 묘 중에 왕릉에 흙이 있다던가 그러면 한 줌 정도의 흙을 책상 밑에 살짝 깔아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건 승진 외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직이나 승진 그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방석 뒤에다가 부적이나 동전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직 비방과 승진을 위한 비방이 조금은 다른데요. 이직을 앞두신 분들은 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볼펜이나 선생님 같은 방석이나 회사 생활하는데 썼던 어떤 물건, 특정 물건을 저는 감흥당에 처음에 올렸다가 작은 물건들이어야겠죠.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군님 당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비방을 하는데, 이직이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써서 내가 신당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비방을 안 내에서 한다고 하면 승진은 조금 달라요. 승진은 이제 승진 부를 제가 써서 이 사람 자는 머리 위에다가 명주로 만든 오색실을 부적에 묶어서 이제 매달아 놓고 특정 기간을 이제 살핍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이런 비방들을 통해서 합격이 되고 승진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대단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더 큰 비방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남자가 건축 일을 예를 들어서 신도가 하신다.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말이 달리는 그림 이런 거를 꼭 걸어줘요. 말은 앞만 보고 질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대주님이 기운이 너무 강해. 그 그림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또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그림 뒤에 저만의 또 글귀, 신령님에서 준 글귀를 또 적어줘요. 그러면 그 기운을 좀 북돋아주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그만 소주잔에다가 흑설탕 좀 넣고, 하나는 50원짜리 동전을 좀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50원짜리의 그 벼이삭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벼이삭은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흑설탕이 재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장사가 안 된다든지 조금 운기가 깔아앉는다든지 이럴 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벼이삭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건데, 주방이나 이제 이런 요리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 항구탱에다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벼삭을 채워놓으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람의 운상이 이런 거를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우리가 그런 기운들을 발복을 잘 시켜준다면 진짜 누구도 대박을 향해서 나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식당 하시는 분들의 그 식당 레시피는 본인하고 잘 맞는지 확인하고 방향에 따라서 맞는 그림을 걸어줘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천수천왕 같은 걸 그려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 있구나, 이제 밝은 벽 색깔 같은 걸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의 모든 기운이나 이런 걸 바꿔줍니다. 매달 1일에 큰 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돈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돈 나갈 일을 만들지 않도록 카드값 결제일도 1일을 피하는 게 좋고요. 장사하시는 분도 그 달의 첫 매상은 현금으로 한 달 동안 금고 밑에 꼭 숨겨두시는 게 좋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나 카드 넣을 때 절대로 거꾸로 막 뒤집어 놓고 뒤죽박죽 하지 말고 가지런히 넣어야 하고, 날짜 지난 영수증은 제때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카운터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그마한 쟁반이나 그릇에 평평한 데다가 맥주 글라스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을 채우면 이제 여기가 물이 가득 익으면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엎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엎어뜨리면 이제 여기 끝으로 테두리로 물이 살살살 나올 거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그 테두리를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둘러요. 동그랗게 둘른 다음에 컵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세워져서 움푹 파인 천장 대구박에다가 굵은 소금을 또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카운터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터의 기운을 알 수가 있어요. 터가 진짜 기운이 세고, 우리가 흔히 말해 뭐 도깨비 터냐 귀신 터냐 터가 세냐 어쩌냐 막 이런 터는요 물이 엄청 빨리 달아요. 근데 터가 어느 정도 자중이 되고 이 사람이 고사도 하고, 우리가 뭐 9월 고사달에도 고사하고 막 이러면서 가다 보면은 안 줄어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있는 터의 그 기운이 세냐 안 세냐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딱 안 줄어들고 딱 묶었을 때는 터가 많이 자정이 되고 닦였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혼자서 고사 지내는 거를 많이 추천해줘요. 집안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 차려서 놓고 해라. 뭐 간단하게 큰 뭐 팥시루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시장에 가서 팥떡 뭐 3개 정도 사서 할 수도 있고, 과일도 3가지 정도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놓을 수도 있고, 물하고 술하고 뭐 이런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터를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런다고 해서 터가 잘 받고, 간소하게 차려놓는다고 해서 터가 안 받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터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코를 꼭 잘라서 문고리에 꼭 같이 명태하고 같이 실하고 걸어줘요. 그래서 왜냐면 돼지 머리가 대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를 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혼자서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때도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혼자서라도 꼭 터고사 지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림 그려서 이제 보내드려요. 꼭 지내라고. 그러고 보면 대감님전이나 터고사도 정성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집이나 가게를 매매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저는 유황 거북이를 많이 쓰거든요. 유황 거북이를 4마리를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배꼽에다가 나가는 부적의 비방을 저는 써가지고 동서사방으로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갈 때는 이제 거북이 방향이 출입구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머리가 다 그쪽으로 가게끔 해서 해놓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매매를 좀 많이 시켰어요. 꾸준하게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쓰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성씨들, 근데 모든 성씨들을 수기로 다 쓰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현관문에다가 걸는데 이것만 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는 반드시 훔쳐와야 돼요. 근데 모르게 훔쳐와야 돼요. 누구가 됐든 몰래 가가지고 그 집 주방 가위를 몰래 훔쳐와가지고 L봉지를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가위를 걸어놓는데 가위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걸어놓는 게 아니라 가위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름 위에다가 같이 붙여놓으면 매매가 좀 잘 된다라는 비방이 좀 있죠. 그리고 개인의 운이 조금 작았을 때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100여 명의 성씨를 쓰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성씨를 쓴 지갑을 또 들고 다니셔도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매매가 필요할 때 돼지 꼬리를 좀 써요. 꼬리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부적이나 지심 발동부 같은 거를 써서 산 내구탱이라던가 땅 내구탱이라던가 이렇게 묻어놓죠. 그러면 이렇게 돼지가 꼬리를 쳐서 이렇게 밟게 되니까 매매자를 빨리 데려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 주변이나 터 주변에 한쪽 뿌리를 잘라서 비방을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 기운까지도 확인해서 이제 없는 기운을 소장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나무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러면 손가락에 금이나 은이나 지니게 하고요. 아니면 이제 도장 끝에다가 금을 순 금을 이제 뭐 해가지고 도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은도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고에 가장 큰 우칸에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올려놓으라 그러거든요. 그 밑에는 뭐 계약서나 기중품이라든가 뭐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도배를 한다는 마음에서 저는 맨 위에다가 금을 좀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금고를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들고 있고 그런 금고를 장롱이나 뭐 여러분들 카운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냅두고 맨 위에다가 금을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 이런 거를 이제 놓으라고 하고 이건 이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맨 상단에는 무거운 금을 올리는 이유가 밑에 있는 잔바리 돈들을 눌러주고 지켜주는 의미야. 항상 가지런히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금고를 사용하는 게 개개인의 금전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